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체스의 대표 어드바이저 켄 최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릴 내용은 인포메이션 제공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대양 시간에서는 지난주 중앙은행 미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의장이 테스티모니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잠깐 같이 좀 언급을 하고요. 주요 데이터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PMI 데이터들하고 파월 의장이 앞으로 경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시사하는지가 좀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같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은행들의 미팅 결과 레이트 디시전에 따라서 지금 팔로우 트루 액션이 계속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점점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마켓 발러틸리티는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것 같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중앙은행들 미팅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OMC 레이트 디시전이 있었죠. 그래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이 예상됐고 시장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거기에 맞춰졌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75%로 올라왔고 94년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전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75 베이스 포인트로 전격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나왔던 메이 CPI 넘버하고 메이 CPI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8.6%로 나왔고 그리고 미시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확인되는 내용들은 연준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둔화나 시장의 마켓의 그런 하락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희생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아마 주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 같고 원래 얘기하고 있던 2% 언저리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목표로 지금 계속 팔러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파월 의장이 지난주 레이트 디시전 발표 이후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뭐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50 베이스 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또 75 베이스 포인트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좀 플렉서빌리티를 좀 가져가겠다는 그 입장을 좀 시사를 했어요. 그 부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또 그만큼 또 언서튼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마켓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서튼티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볼러틸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연준은 지금 기존의 인플레이션하고 언임플로이먼트 에스티메이트를 좀 더 높게 지금 상향 조정한 상태고 더 높을 것이다. 언임플로이먼트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조정을 한 상태고 그로스 프로스펙트는 성장 전망은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과 언임플로이먼트 상황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로스 프로스펙트도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B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인데 SMB는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계속 유지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혹시 올리더라도 한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50 베이스 포인트를 전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도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더 광범위하게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그런 조치로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건 뭐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것 같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기존에 2.1%로 봤던 거를 지금 2.8%로 상향 조정한 상태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메이 CPI 넘버가 사실 2.9%로 이미 이어엔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이코노미에 속한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에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죠. 인플레이션 포캐스트를 10월 중에 11%, 향후 몇 달 동안은 한 9% 이상씩 나올 거라고 지금 폴캐스트 자체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올 거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영국은 25 베이스가 올렸나? 미국은 뭐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는데, 여러 차례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관련해서는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를 올렸을 때 이것이 하우스홀드 인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자가 올라가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가구 소득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출이 줄겠죠. 지출이 줄어들면 이제 경기 둔화에 그만큼 더 영향을 미치겠죠. 경기 둔화를 유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중앙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심각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GDP 넘버나 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ion 넘버, 클레임 앤 카운트 넘버들이 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아야 되지만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 좀 금리 인상을 취했지만,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는 뭐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요원하다, 경제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약하게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forcefully 액트를 하겠다, 뭐 필요할 경우에 뭐 이런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유보적인 상태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지는 않고,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만 인상을 하고 지금 유보적으로 지금 경기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국하고는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조짐의 이 조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조금 더 유보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0.1%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 10year 일본 정부 채권의 일들을 지금 0.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채권을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쿼니테이티브 이징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들을 낮은 수준에서 최소한 0에서 0.25%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레인지를 이제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쿼니테이티브 이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BOJ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일드 디퍼런스 때문에 아무튼 이쪽은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아마도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과연 BOJ가 얼마나 반대 쪽으로 열심히 가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것 같아요. 중요하게 이번 주에는 지난주 연준 이제 레이트 디시전 이후에 오늘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연준 의장이
세넷 뱅킹 커미티에서 이제 테스티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미팅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레이트 디시전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하고 그 스테이먼상에 나와 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과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클래리파이 하는지 뭐 요것들이 주된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려고 시장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일 날도 시장의 볼러틸리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허키시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느냐 아니면은 뭐 더비시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지만 조금 지금까지 보여줬던 75 베이스 포인트 연속 인상과는 달리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방향으로 시사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시장이 주목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일선에서도 사실은 그것과 좀 맞물려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죠. 지난주가 최근까지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다 안 좋게 대체적으로 나온 상태고 이번 주에 영국의 인플레이션하고 메이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하우징 관련된 데이터들이 특별히 existing home하고 new home sales 넘버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시장 볼러틸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하우징 관련 데이터들도. 그리고 중요하게는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 분야의 PMI 준 넘버들이 아마 플래시 넘버일 것 같은데 프리리미너리 넘버들이지만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넘버들이 미국 내의 경기 둔화 흐름을 시사하는 숫자들로 데이터들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PMI 넘버들이 약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두 차례 75 베이스 포인트씩 올렸는데 7월 미팅에서는 뭐 조금 더 less hawkish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겠죠. 한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수요일 세넷 뱅킹 커미티 테스티모니하고 이번 주에 있을 PMI 넘버들 마켓이 주목해서 볼 그런 넘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